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원칙과 실제가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재택치료 중인 아이의 부모님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고 들었는데 먼저 아이 상태는 좀 괜찮습니까? 아기는 초반에는 열이 하루 이틀 정도 올랐다 내렸다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무증상입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볼 때 어머님 그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가정 내에서 네,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들이 있었습니까? 네,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요. 예. 아기랑 접촉하고 나면은 계속 손을 소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을 닦고. 예. 혹시 지금은 현재 아이가 증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초반에 열이 네, 있었을 당시에 재택 치료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 이제 열이 처음에 났을 때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날이어서 예. 이제 집에 있는 해열제로 해열제를 먹이고서 그다음에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양성 판정 받고 나서도 계속 해열제 집에 있는 거 복용했고요. 예. 만약에 아기가 증상이 또 더 심해지거나 약이 떨어지면은 보건소에서 전화로 진료하신 다음에 약을 가져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처음에 아이가 이제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보건소에 전화를 하신 거죠? 네,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가장 먼저 했던 어떤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단은 뭐 재택치료가 아이가 경증이다 보니까 재택치료를 하실 건지, 뭐 생활치료센터를 가실 건지를 먼저 여쭤보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 지금 증상과 저희가 재택치료 하겠다고 하고서 아이 증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담당자 분들이 계속해서 연락 오셔서 계속 체크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건소 측에서 아이랑 이제 저희 격리 같이 하니까 먹을 거를 이제 막 다 갖다 주셨어요. 예. 지금 네.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하다가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들이 왔습니까? 이제 응급시에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뭐 담당자나 병원 등 연락처 알려주셨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 재택 치료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응급 상황인지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전조 네.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급 상황이라고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도 보건소 측에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안내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예. 저희가 8시에서 9시쯤이랑 오후 4시쯤에 열 체크랑 산소 포화도 체크를 해서 어플로 그걸 증상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 병원 측에서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예. 뭐 산소 포화도가 이 정도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전화를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나아져서 이제 다시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음. 6살 아이와 함께 집에 계시는 것도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아이가 답답해하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이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좀 생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일단은 무증상이어서 따로 뭐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진 않고요. 예. 아이랑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거는 집에서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하고, 예. 또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제 잘 때도 마스크를 그러면 써야 하니까, 예. 그게 조금 어려워서 아이를 지금 분리수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 좀 그래서 이제, 네, 어려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게 예.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딱 처음에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난 순간부터는 재택 치료에 들어가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네. 뭐 대처하거나 가정에서 뭐 상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드실 것들을 준비할 수 없었을 텐데 처음에 자가 네. 격리하고 나서 그런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네, 먹을 게 걱정이 제일 컸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날에 보건소 측에서 박스를 거의 5박스 정도를 가져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먹을 거는 그걸로 이제 충당이 됐는데 아이가 분리수면을 하다 보니까 수면등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아이가 만진 것들 소독을 해야 하니까 소독제가 필요했는데 예. 이제 그런 거는 제 남동생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음. 남동생이 집 앞에다가 사다가 놔주고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또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 주문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택치료로 어떤 전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재택치료 해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안내 받으셨습니까? 네, 재택치료 시작하면은 이제 재택치료 확인증이랑 예, 격리 확인서가 이제 따로 오는데 거기에 이제 해제일이 예정일이 적혀져 있고요. 예, 보건소에서 따로 전화로 이제 뭐 전날에 PCR 검사를 받고 그 다음 날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된다 이렇게 따로 저희한테 그걸 음, 주셨습니다. 전화를. 네. 자, 실제 그 재택 치료를 해 보면서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당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집에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예, 집 안에 이제 아이 먹고 생활하고 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처리가 조금 힘들어서 계속 지금 베란다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음, 그런 것도 조금 힘이 들고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데 재택 치료를 하면서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조금 심리적이든 이제 이건 몸적이든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어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쓰레기 처리에도 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아이의 심리 상담도 함께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해제 네, 전까지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